지금 당장 단속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사고가 났을 때는 모든 잘못을, 그러니까 내가 완전 덤탱이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버스 전용차로 들어간 적이 없는데 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또 하나 신호도 잘 지키고 속도 위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이유는 교통법규를 내가 조금 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다음 바로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 이 내용 3가지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은 이 3가지를 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당연한 거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정말 황당한 일들 많습니다. 내가 거기 간 적도 없는데 과태료가 날라오기도 하고요. 또 정상적으로 분명히 운전했는데 과태료가 날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과태료 정말 내기 싫고 또 이의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귀찮아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자, 이런 황당한 상황 왜 생기느냐? 도로교통법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버스 전용차로인데요. 나는 분명 버스 전용차로 들어간 적도 없다. 버스 전용차로 옆으로 가다가 전용차로가 해제되면서 1차로로 진입했다. 이것이 왜 위반이냐?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버스 전용차로 말 그대로 버스 그리고 일부 승합 차량, 그러니까 통행 요건을 충족할 때는 다닐 수 있지만 나머지 차량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버스 전용 차로가 해제되자마자 바로 차로를 바꾼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위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요, 도로교통법 제13조입니다. 도로표지 규칙인데요. 버스 전용 차로 구간이 끝나고 나서 50m에서 100m 이상 직진 후에 끼어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끼어들지 않고 50m에서 100m 이상 직진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했을 때는 진로 변경 방법 위반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내용 알고 계시는 분들 정말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그렇지만 엄연히 도로교통법 13조 도로표지 규칙에는 이렇게 버스 전용 차로 구간이 끝나고 나서 50m에서 100m 이상 직진한 다음 끼어들으라, 이렇게 진로 변경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적발된다면 위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진로 변경 방법에 대한 위반,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 고속도로에서는 조금 더 높습니다.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버스 전용차로 해제되자마자 바로 끼어듭니다. 급한 사람들도 많고 또 교통체증이 많기 때문에 버스 전용차로 해제되면 바로 끼어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물론 모두 다 단속되지는 않지만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위반했느냐,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사고하는 직접적인 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당장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나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단속되었을 때는 억울하지만 법이 이렇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버스 전용차로 해제되자마자 바로 차로 변경하면 안 되는구나. 일정 구간, 그러니까 50m에서 100m 이상 직진한 다음 끼어들어야 되는구나. 교통상식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답답하다, 차로를 변경하고 싶다 하더라도 일단 바닥에 있는 노면 표시 잘 보셔야 되고요. 또 주위에 혹시 표지판이 있는지, CCTV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추월 잘못했다가 과태료, 범칙금이 나온 경우입니다. 보통 긴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절대 추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만나는 어린이 보호 차량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승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깜빡이를 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멈추었는데요. 이럴 때 이 차량을 앞지르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어린이 보호 차량이 멈추겠다라고 하면서 깜빡이를 켜고 멈추게 되면 뒤에 따라가던 차량들은 모두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안전한 상태를 확인하고 서행해서 지나쳐야 되는데 일시정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추월해버리거나 만약 크락시언을 울려버렸다, 이렇게 어린이 보호 차량을 재촉하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런 위반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지만 그래도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교통상식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어린이 보호 차량, 통학 차량에서 내리는 어린이들입니다. 이 어린이들은 내리자마자 바로 무단횡단하거나 갑자기 어디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어린이 보호 차량이나 통학버스 이 차들은 반드시 멈추게 될 때는 일시정지를 같이 했다가 안전 확인을 한 이후에 서행하면서 추월해야지 그대로 추월해버리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도로교통법 51조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조항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승용차 기준 9만 원의 범칙금 부과된다. 그렇지만 경찰이 이것을 바로 단속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은 모르고 지나가지만 내가 혹시 여기에 해당되었다, 걸렸다 한다면 범칙금은 9만 원입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조등을 켰는지 안 켰는지 대부분 도시에서 운전하다 보면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차들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차들을 스텔스 차량이라고 부르는데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해서도 스텔스 차량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낮입니다. 낮에도 전조등을 켜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대부분 비가 올 때 전조등을 켜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의문을 가지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37조 자동차 등 점등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데요. 만약 걸렸다면 일반 도로에서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 복잡한데요. 주행할 때 기본적으로 켜지는 주간 주행 등입니다. 이것이나 안개등을 켰으니 위반한 것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하향등을 켜야 됩니다. 그래야 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대부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또 알아봐야 크게 쓸모없는 정보다 생각했을 수 있지만요. 그렇지만 의외로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어디서 단속되었지 이것이 과연 위반이냐 볼멘 소리를 하는 분들도 많지만 결국 도로교통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모두 위반에 해당되니까 이것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버스 전용 차로 끝났다고 바로 변경하면 안 된다. 범칙금 대상이다. 어린이 보호 차량, 통학버스 절대 멈추었을 때 바로 추월하면 안 된다. 밤에 전조등 켜는 것 상식이지만 낮에도 비가 올 때는 하향등을 반드시 켜야 하는 것이 정확한 운전 방식이다. 이 세 가지 앞으로 운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